금이라는 건 언제 만들어지냐면 초신성이 폭발할 때 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금은 지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주로부터 온 거거든요. 이제 정말 안 남았어요. 한 15년에서 20년이면 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자, 요즘 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자꾸 매입하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하는 이유, 매입하는 이유가 좀 있나요? 중앙은행들은 2010년부터 금을 순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일단 2010년부터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는 이 시작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 미국을 포함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마어마한 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걸 본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와, 거의 350년치 본원 통화량을, 그러니까 돈 푼 거를 단 2년 3개월 만에 풀어버리는데 이게 화폐 가치가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첫 번째 있었을 겁니다.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을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 금을 사 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사 모으다가 2022년에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건이 터지는데 미국이 러시아에게 했던 경제적 제재, 스위프트 제재가 정말 큰 그 방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어서 그 외환보유고에 달러 자산을 엄청나게 넣어뒀는데 이게 다 동결당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데 쓰인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본 다른 국가들도 나도 달러 갖고 있는데 이거 미국이랑 사이 틀어지면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부랴부랴 다 달러를 버리고 막 어떻게든 막 금을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2022년에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한 양이 1000톤을 훌쩍 넘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0톤에서 300톤 정도 사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갑자기 거의 3배가 넘는 금을 이제 사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을 찍었고 2022년부터 3년, 4년, 5년, 올해까지도 계속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상은 이전에 그냥 오로지 달러만 믿었던 그 시대로는 다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그 강을 넘었구나. 중앙은행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 미국조차도 우리나라 금 보유량의 3배에 해당하는 뭐 390여 톤을 최근 2달 동안에 매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국도 예외가 아닌가 보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랑 런던의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그 금 가격 차이가. 그래서 요 차익 거래라고 하거든요. 아비트라지 거래라고 하는. 이 차익 거래 때문에 금을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옮겼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본질적인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이제 바젤이라는 그런 그 은행 규제안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바젤3 개편안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부분이 딱 하나가 보이는데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에서 최상위 안전자산을 몇 퍼센트 이제 꼭 보유해야 되는 비율이 있거든요. 여기서 금을 최상위 안전자산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금을 최상위 안전자산으로 올려놓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핵심이 그 금이 ETF나 선물 형태는 안 되고 실물, 그것도 그 은행이 금고에 직접 보관하고 있는 실물만 최상위 안전자산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실물은 이제 런던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 시장은 뉴욕에 있는 상품거래소, 여기가 가장 크고 그래서 각국의 대형은행, 특히 미국 대형은행 중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뭐 시티은행, 뭐 이런 이제 미국 대형은행들이 1994년 이래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거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실물 금 인도 통지를 때렸어요. 나 금 그냥 실물로 다 인도 받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런던에 있었던 그런 실물 금들이 막 미국이며 각국으로 이제 막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제 실물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또 금을 또 사재기한다라고 해요. 전체적인 어떤 금 어떤 상승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 좀 어느 정도라고 좀 보고 계세요?
제일 큰 손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끌고 있는 이제 그건 우두머리라고 보여지는데 중국이 2000년부터 금을 되게 무섭게 사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국가가 보유한 양이 1000톤 정도였던 게 지금 거의 20년 만에 3배가 늘었으니까 3000톤 정도로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양이 3000톤이지 그 국가가 IMF에 보고를 한 양만 발표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중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0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중국이 처음에 2000년부터 모으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중국의 어떤 그 우호국들이라고 불리는 뭐 러시아라던가 그다음에 특히 그런 브릭스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금 보유 정책 이런 것들을 따라서 금을 정말 무섭게 모으고 있고 그리고 이 브릭스라는 이 공동체가 금을 담보로 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금에 대한 중요도 뭐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에 비해서 한국은행은 금 매입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뭘까요? 공식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 좀 비공식적인 이유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보유고에 금 말고 어차피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달러가 황금성이 되게 좋거든요. 물론 금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서 이 황금성이 되게 좋고 금은 또 실물로 갖고 있으면 보관도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자라도 주는 그런 미국 국채라던가 그런 달러 자산을 많이 보유했던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금을 샀던 게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총 3년 동안 100톤을 샀거든요. 근데 이 기간을 그 금 가격 차트를 딱 띄워놓고 보면은 가장 최고점 3년 동안 샀어요. 네, 물린 거죠? 네, 물렸죠.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진짜 기가 막히게 그 다음부터 내려가거든요, 금 가격이. 맞아요. 금 매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비공식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금을 보유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직접 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굳이 국가의 외환보유고에 막 불편하게 그렇게 다 모아놓을 필요 없이 국민들이 금을 모아놓게 하면 그게 국가의 부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이제 관점으로 우리나라도 KRX 금시장이라는 걸 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금 투자를 해서 금을 보유하고 있고 얘는 나중에 국가가 위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국가의 부로, 국가의 외환보유고로 이제 치환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국가가 자기 돈 들여가며 금을 사지 않은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군요. 근데 요즘 뭐 금 공급도 굉장히 심하다. 공급난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이것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금이라는 건 언제 만들어지냐면 초신성이 폭발할 때 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금은 지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이 금이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한 25만 톤, 26만 톤 한 이 정도가 이제 지구상에 있다고 하는데 이미 한 20만 톤은 캤어요. 그리고 지금 5만 9천 톤 남았거든요. 근데 1년에 금 생산량이 한 3,000톤에서 3,500톤 정도 됩니다. 한 15년에서 20년이면 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땅을 이만큼 파면 뭐 이만큼의 금을 얻었다면 지금은 똑같이 파도 요만큼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얻는 이 금도 품질이 되게 떨어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금의 공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금의 공급은 앞으로도 더 많이 줄 거고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파리 기후협약 이후로 이제 이 금관 기업들이 막 산도 뒤집어 엎고 하니까 사실은 환경 파괴를 좀 많이 시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 규제를 좀 많이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공급이 더 무섭게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켜볼 이 한 10년, 15년 이 기간 동안 금의 공급이 정말 무섭게 떨어질 수 있는 지금 이런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이건 금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뭐 자산의 포트폴리오상 여러 다양한 자산들을 좀 매수를 하잖아요. 뭐 금도 하나의 자산일 텐데 금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금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은이나 구리 같은 자산을 좀 투자하는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은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금 투자는 좀 알아도 은 투자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에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딱 오면은 은은 뒤늦게 오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요. 이전에 금의 상승 역사를 보면 보통 금이 오른 거의 1.5배 내지 2배만큼 그 은 가격이 더 많이 올라요. 예, 항상 그랬단 말이죠. 지금 이제 절반의 시기까지 온 이 기점을 기준으로 볼 때 금 가격 오른 거랑 은 가격 오른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금의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 은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이 사실을 인지한 그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금의 상승 사이클이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은의 상승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은이라는 자산이 이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 수요로 쓰이거든요. 은이 모든 원소들 가운데 전기 전도율이랑 열 전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전자공학에선 필수재처럼 많이 쓰이는데 은이 좀 비싸요. 이게 구리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이상 비싸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서는 최대한 구리로 대체를 해왔던 거고,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다, 5G다, 그 다음에 각종 군사기술에서도 이렇게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은의 산업 수요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을 포함해서 이런 광물들의 공급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은도 지금 그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거의 한 15년이면 은이 고갈된다고 해요. 예, 그것처럼 이제 금과 마찬가지로 거의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데 수요는 또 폭발하고 있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요건을 다 제거하고 보더라도 금보다 은이 더 많이 오르는데, 은의 이런 상승 모멘텀들이 더 끼어 있는 지금은 되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느낄 만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이랑 상관 계수는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은은 금을 완전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구리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금의 상승기 동안 구리의 상승률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오히려 금을 산 것보다 못했던 역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관점, 좀 더 산업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금 대신 구리를 투자하는 거는 약간 그 투자의 원리에 안 맞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그 과거에 그 미국이 금 시세를 조작한다라는 이런 의혹이 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솔직히 이게 갑론을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종의 음모론처럼 이야기가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자산을 가장 최상위 자산으로 올려야 되고,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그거에 대한 신념이 깨지지 않으려면 금값이 오르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금 자체를 예전에도 조작했던 역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그 달러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은 금 가격을 35달러에 고정을 했었는데, 이게 누가 봐도 미국이 달러를 푼 게 너무 많고 이게 금을 다 못 바꿔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다 금 바꿔달라,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 끌고 가서 내 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금 가격을 어떻게든 고정을 시켜야겠다 생각했던 미국이 유럽의 한 7개 국가였나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골드풀이라는 연합을 형성해서 2만 톤의 그 실물 금을 모아서 시장에 막 덤핑해 버려요.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 금값을 막 낮추었던 역사도 있고, 이런 역사들이 역사적으로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실물 금을 덤핑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 가격을 우리가 책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늘 금 가격 뭐 트로이 온스당 2,800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격은 금의 실물 가격이 아니라 선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만 조작하면 돼서 비교적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도 많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계약으로만 묶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가격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음모론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그렇게 가격 조작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측의 주장은 이런데, 우리가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뭐 저는 한 반만 믿습니다. 네, 결국 그런 것도 또 한번 좀 잘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좀 존재하겠군요.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지금 기다리시는 시간이실 것 같아요.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긴 합니다. 양도소득세나 뭐 그런 배당소득세나 뭐 그렇게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지 않으니까 되게 좋습니다.